언제나 역동적인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호남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인 수산물 소비국입니다. 어업 생산량이나 양식업 규모도 세계 10위권인데요. 이런 점에서 바다는 미래 산업의 보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수산업 리더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지금 목포 수협 조합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시죠? 예, 예. 삼선이나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 연임의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이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포 수협은 제가 조합장 취임하기 전에 네, 각종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상당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합장 취임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일이 네. 조합원들과의 화합과 소통, 화합과 소통. 그리고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이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조합에 출근을 하면 당일 생일을 맞은 이제 조합원들에게 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직접 전화를 하시고. 안부 인사도 여쭈고 네, 또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고요. 네, 또 매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조합의 경영 활동 사항을 네. 소식지로 이제 발간을 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서 네, 조합 경영 사항을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제 갈등 구조라든가 적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조합원들 간의 신뢰가 구축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의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예, 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 목포 수협이 이제 일제 강점기인 1937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아, 그렇군요. 올해 8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87주년. 예, 예. 목포 수협의 업무 바운더리가 목포만인 줄 알았더니 네. 상당히 넓더라고요. 어디죠? 예, 이제 목포 수협에 관할 업무 구역은 네네.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한평군, 영안군 해서 네. 2개 시 3개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해서 네. 약 4,200명의 조합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님의 고향이 이 진도입니까? 예, 예, 진도입니다. 네. 진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가 보던데 구체적으로 진도 어디서 출생하셨는지요? 예, 저 진도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네. 조돈면 가사도라는 섬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는 사실 그 농경지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먹을 것이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구마 농사를 많이 했던 고구마 게, 농사. 예, 기억이 고구마가 납니다. 주식이었는가 보요. 예, 예. 네. 그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또 할머니께서는 배 꺼진다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요즘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련한 추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조합장님의 좀 그동안에 살아오신 과정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예. 이 섬에서의 성장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가 섬마을 소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섬마을에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제 강인한 정신력과 또 주어진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네, 강인한 정신, 예. 불굴의 의지. 예. 아버지께서는 늘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은 아버지 이제 걱정이나 그렇죠. 안전 문제. 또 이게 가족들 이제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남인 저에게 참 기대가 컸어요. 네. 그래서 항상 늘 저만 보면 빨리 커서 이제 도시로 가서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섬마을에 자그마한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에 서당. 가서 천자문을 배우게 해주시고 네. 또 그래서
그때 배웠던 한자가 이제 지금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조합장님은 어머니의 꿈이셨는데, 예, 그러면 어머님의 꿈이셨던 우리 조합장님의 예.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어릴 적의 꿈이 이제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 예. 네. 작은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네. 저희 부친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제 섬에서 어선업을 하면서도 네. 작은 아버지 얘기만 하면 힘이 막 불끈 나고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경찰관 꿈을 안고 이제 그 의무경찰 지원까지 해서 들어가 봤더니 80년도 세대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시위도 민주화 많고 운동. 예, 네. 데모도 많고 해서 전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관 꿈을 포기하고 네.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인천으로 이제 올라가서 인천으로. 예. 네. 조그만 중소기업체에 이제 취직을 했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이제 수치로폴로 TV나 냉장고를 아, 이렇게 완충 포장하는 패킹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생산 관리도 하고 네. 또 영업도 하고 네. 또 격리 회계 업무도 이렇게 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95년도에 네. 다시 고향으로 귀향해서 네. 전남 무안군에다가 이제 네. 그 수출포 제조 공장을 제가 직접 이제 차렸습니다. 네. 바다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고기 만드는 어상자를 수출포로 개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양식장에 이렇게 동그란 부표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 단열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IMF 위기를 만나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으셨다면서요? 초기에는 제가 또 그 경험도 있고 젊고 해서 이제 사업을 잘 꾸려 나갔었는데, 제가 설립하고 3년 차에 네. 1998년도죠. 그렇군요. IMF 국가 이제 부도 사태가 네네.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네. 기계도 직접 돌리고 네. 또 제품을 싣고 또 거래처에 직접 납품도 하고 사정 설명도 하고 이제 물량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IMF 때를 이제 그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거래처에 이제 큰 어필이 돼가지고 네. 제가 사업적으로 크게 이제 성공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스티로폴 제작 사업이 인연이 돼가지고 네, 목포 수협하고 인연이 이제 생긴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제 목포 수협하고 이제 인연은 1995년도에 이제 이렇게 전남 무안에다가 수출폴 공장을 만들어서 네. 그때 이제 마침 그 나무 어상자들이 수출폴의 본행이 되는 이제 박스로 개체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걸 목포 수협에 제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네. 인연을 맺게 됐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그 어선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포 수협 조합원이기도 하셨고 네. 또 목포 수협 임원도 하셨고 그래서 네.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조합장이 되기까지의 직접적인 인연은 2012년도에 네. 제가 목포 수협 비상임 감사로 네.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조합장이 되기까지 이제 직접적인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번 네. 조합장이 돼서 예, 목포 수협을 끌고 가봐야 되겠다. 예, 예, 라는 이제 그런 포부를 갖고 도전을 하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뭐 아슬아슬하게 좀 낙선을 했다면서요.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목포 수협 조합장에 네. 직접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었는데요. 그때 23표 차로 23표 차. 아깝게 이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이제 선거에 도전을 해서 목포 수협 조합장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깝게 낙선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합을 경영하는데 그때 큰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변화와 혁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변화와 혁신. 우리 조합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침체대 목포 수협에 와서 네. 변화 혁신을 통해서 목포 수협에 이제 상당히 변화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 신조이기도 하고 네. 철학이어서 제가 변화와 혁신을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우리 조합장님이 조합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2년 연속 네. 전국의 위판고 1위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기록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네. 그때 2,062억 연간 이 판고를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해서 네.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좀 보니까요, 우리 조합장님의 이 업적으로 성수기에 면세율을 24시간 공급해 준다라는 게 지금 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어업인으로서 면세율을 24시간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면세율을 성수기에 뭐 연중무휴로 24시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예, 뭐 쉽지 않는 일인데요. 아, 좀 더 솔선수범하면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네. 하면 어선업에서는 적기에 출하를 해서 적기에. 이 물때에 맞춰서 조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물때에 맞춰서 조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선들이 이제 뭐 공휴일에 걸린다든가 뭐 야간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기에 이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서 네. 출하를 못해서 적기에 이제 그렇군요.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네.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예지 여선까지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임직원 모두가 좀 솔선수범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제 어선업인데 우리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피해를 좀 줄여주자. 또 우리 수협에 또 이렇게 입항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지금도 계속해서 성수기에는 24시간 면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것 외에도요, 뭐 위판 실명제라든지 또는 뭐 어상자 규격화라든지 또는 뭐 어선 임대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입항고 1위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입한 실명제 뭐 이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 수산업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생산자가 자기가 잡는 이제 수산물을 자기 이름으로 실명제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제도를 이제 제가 정착을 시켰는데 이거는 상인과 소비자한테 이제 신뢰를 주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정착시켰고 사실은 나무 어상제가 좀 위생상에 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유생적인 플라스틱 어상자로 바꿨고 네. 전국 수협별로 크기하고 높이가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서 또 정착을 시켰는데 아직도 이제 전국 수협에 이게 어상자 규격화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보니까 수도권에 네. 목포 수협 지점이 있더라고요. 지방 고령화, 네. 뭐 또 지방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지금 현재 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신용 사업을 지방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장이 취임하고 가장 또 크게 또 구조 개편 사업을 했던 게 이 신용 사업인데 네. 지방에 있는 이제 관내에서만 했던 이 점포 지점들을 통폐합시켜 가지고 그 잉여 인력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종로의 독립문 지점, 네. 두 번째로 영등포의 보라매 지점, 네. 세 번째로 강남의 강남 수서 지점 이렇게 네. 세 군데 이제 수도권에 진출을 해서 이게 1조 8천억으로 이제 크게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포 수협 본사를 85년 만에 이전하면서 이게 보니까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더라고요. 저희 목포 수협이 이제 구도심인 네. 앞선창에서 이제 8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장소도 이제 협소하고 네. 또 요즘 식품위생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항만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리하고 있던 구도심 앞선창은 이제 마리나, 해양 레저, 침수공간 이런 것으로 항만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협을 이제 북항에다가 새롭게 어항구를 이제 설치를 해서 몽땅 이렇게 이전해 가는 그런 사업에 이제 저희가 편승을 해서 저희 수협이 85년 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대 규모고 네. 최고의 현대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 안전 기준을 대폭 강한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합장님 취임하시고 정말로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85년 만에 본사를 이전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짓고
또 위판고도 뭐 2년 연속 1등하고 해외에서 또 외국인 선원들을 스카우트하고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나라에서 상을 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큰 상을 받으셨죠? 2021년도 이제 제 10회 수산의 날에 네. 제가 이제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또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을 받게 된 요인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또 전국 2년 연속 입항고 1위를 달성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 두 번째는 아까 신용사업, 구조 개선 사업을 해서 수도권에 이제 점포를 진출시켜서 당초 5천억에 불과했던 여수신고를 1조 8천억으로 이제 크게 신장해서 이제 목포 수협에 이제 기여한 점. 또 제가 또 해양 공간 계획이라고 이걸 최초로 정부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해양 공간 계획.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기여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런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저희 그 어업인들이나 또 이렇게 조합원들 또 우리 임직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혼연일체가 돼서 실적을 거양해 준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 또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은 뭐 목포 수협 단위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네. 수협 중앙회에서도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죠? 제가 작년까지 이제 3년간 수협 중앙회 이제 감사위원을 네. 역임을 했습니다. 중앙회 이제 감사위원이 하는 일은 수협 중앙회 산하에 수협은행 또 노량진 수산시장, 뭐 수협 사료, 수협 유통 뭐 관련해서 6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계열사의 사업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60조 되는 이 사업 규모의 이제 사업 집행의 적정성, 또 이런 관리 감독 이런 것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국 조합장을 대표해서 감사위원을 이제 해서 업무를 진행했다 보니까 그런 관리 감독 일보다는 조합하고 조합끼리 어떻게 하면 이제 상생 발전할 수 있고 또 조합하고 중앙회하고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또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이게 상생 발전에 대한 제도 개선 또 감독보다는 지도 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의 91명의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됐는데 네. 우리 이 조합장님이 네. 수협 중앙회장 나가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중앙회장이라는 이제 직위가 대한민국 수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리더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네. 늘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작년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다에 돈이 있다. 바다에 도전하면 네. 반드시 이제 돈 벌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바다에 대한 중요성과 네.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 우리 수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뭐 연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심해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 여기에 이제 멀리 나가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IT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 스마트 양식장이 대중화될 것 같습니다. 네. 양식 작업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네. 또 고부가가치 소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바다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충분한 도전 가치도 있고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조합장님 앞으로 계획 부탁드릴까요?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직장 생활 또 사업 지금 현재 조합장 이런 것들이 다 바다하고 연관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 조합원들, 어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또 조합장을 3선 연임하고 이제 자녀 임기가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 임기 동안에 그동안 제가 이제 추진해서 뭐 되는 일도 있고 지금 현재 한참 중요한 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묘연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어선 임대 사업, 청년이 이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더 좀 열심히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수산업에서는 법과 제도가 수산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피해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이제 맞지 않는 이제 법과 제도를 국회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이제 건의하고 어정 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우리 수산이나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산업을 이제 전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처럼 찾아온 전남의 이제 중요 사업, 수산업의 유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든든하게 성장시켜주고 만들어준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이자 저하고 앞으로도 희노애락을 같이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요,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님과 수산업이 나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